곽상도 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뇌물로 규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뭐 녹취록도 나왔다면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도 나왔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약간 이 곽상도 관련해서는 그 문화재 관리 그 부분을 턴 게 저는 좀 주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 처리랑 그 천연기념물 처리가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거든요. 정말 몇 년씩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아주 단시간 내에 그것도 곽상도 아들이 개입을 해서 그것도 곽상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빅넷을 날려버렸잖아요.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그 사실 씀으로써.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변호사한테 컨펌도 받고 올린 거라고 생각을 아니요. 했거든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의식이 내가 이걸 잘못했다는 걸 최소한 인지를 해야 변호사한테 컨펌이라도 받지 평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아들 이러던 사람은 아빠한테 부탁한 게 뭐가 문제야?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당시에도 이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지? 이게 다 꼬투리가 그렇죠. 잡힐 건데. 다 그게 한꺼번에 다 최소한 내가 아니 왜 바로 며칠 전에 저기 누구죠? 그 여러분 꽂은 분 강원랜드 여러분 꽂은 사람이 권성동이가 국감장에서 내 사건 가져가도 안 봐줬잖아. 이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이거를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하는데 아예 최소한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부탁했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화재 관리 문제 내가 몇 개월 단축했고 천연기념물 관련 문제 내가 빨리 처리했다. 그래서 내가 50억 받았다. 자랑스럽게 써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 자, 뭐 곽상도는 현역이니까 50억 뭐 이런 녹취가 있다고 해요. 이재명은 왜 돈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욕을 먹고 막 700억 그분이 돼야 되는데 뭐 돈 10원도 안 받고 지금 이게 괜히 욕만 먹었어 지금. 없대 니들 뒤졌다잉.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대장동 막 물어보기도 해요 저한테. 그리고 뭐 혹시 뭐 연관이 있냐 그때마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제발 좀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뭔가 희망이 있게 열심히 우리 지사님 해주면 나도 50억씩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활기차게 방송을 하겠어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아니, 그리고 곽병채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본인의 성과 위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한테 나중에 꼬투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뇌물이라던가 청탁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곽상도나 화천대유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퇴직금이다 위로금이다 이렇게 말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퇴직금 명목이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지금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급조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됐고요. 거기 안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놓고 그 별도 규정은 제출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또 재해보상 규정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법령에 정하는 대로 하면 50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이거 취업규칙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에는 그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50억이라는 액수 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고요. 뭐 병명을 알면 50억은 이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병이 포르쉐 타고 골프 치고 다니면 살라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 병이 있는지. 기침과 어지럼증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산재에서는 기침과 어지럼증을 인정해주지 않죠. 않죠 당연히. 기침 나도 왜. 어지러워. 아무튼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이 방송 처음 들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 사건 자체가 경제신문? 네. 거기서 이재명과 연관성을 갖고
출발한 보도여서 이게 대장동과 이재명이 합체 한 몸으로 이렇게 몇 달을 지내오다가 민주당 경선 지나고 결국에는 이재명과 연관이 없는 걸로 사실상 99% 드러난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유동규 뭐 등이 유동규도 보니까 뭐 뇌물만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고 배임은 뭐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사실 그분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사실은 그 부분은 관계자들 통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저 반대쪽 그 반대쪽에서는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은 아직 안 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700억 그분설은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이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움직인 사람들이 뒤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초정하기에는 윤석열을 비롯한 검사들 이게 얽혀 있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정권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특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막 음모론 하다 보면 가끔씩 이재명을 공격하는 음모론이 나와요. 지지하면서도. 헷갈리지 말자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런 구조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700억 그분은 해소가 사실상 됐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법조인들이 왜 등장하느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돈을 왜 윤석열은 수사를 안 했느냐. 이따 그 이야기는 뭐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왜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재명은 분리가 됐고 거기다가 대장동 호에 지금 검사가 분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봐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검찰이 그분은 안 묻고 뭐 자금 흐름만 조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검찰이 그분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검찰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정치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안 묻고 마치 자금만 했다. 마치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런 냄새를 풍기는데 아는 사람 왜 조사해? 새누리당 출신 전성남시 의원도 대장동의 진실은 5,503억 원 공공이익 환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출신 전성남시 의원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한 줄 요약하면 이거는 그렇게 들립니다. 야 덮하면 나 나온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덮하면 성남시 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저기 뭐야 이재명이랑 관계 없어 그만 빨리 다 죽어.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원래 제가 좀 못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약간 좀 그렇게 읽혔다.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그 대전 어떤 논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승리한 적은 사실 없어요. 아직도 이제 뭐 조폭이네 이것도 가짜로 드러났으니까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심상정식 공격은 옳지 않다. 아니 다른 지역은 전혀 안 하는 거. LCT 같은 곳은 부산시가 1,000억 원 갖고 길까지 닦아주고 영원 환수액이 전혀 없는 상태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당시 상황을 갖고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미중유의 5,503억이라는 환수를 한 사건을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민간업자들이 왜 이렇게 돈 많이 가져갔어? 네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원당하냐고요. 왜 이재명만 그런 공격을 당해야 되냐고.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바꿀 모습이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거기에다가 이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괘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언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에서 아직도 계속 대장동 의혹, 대장동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름이 나온 곽상도 게이트라고 하거나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어쨌든 특혜를 받았다고 어쨌든 자금을 받았다고 나오는 이름 자체는 다 국민의힘이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언론이 그렇게 바꿔줄 리가 없는 거니까. 근데 유지합시다. 다시 한번 해줘봐. 유행식. 다시 한번 해봐봐. 언론이 그렇게 바꿔줄 리가 없는 거니까 이대로 유지합시다. 브라보.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이거 유행식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소위 똥파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을 경기도지사 안 만들려고 나는 남경필 찍겠다부터 시작해서 김부선 통해서 공격하고 여기에 장영하 같은 사람이 들러붙고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뭐 김영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력들이랑 손잡고 이재명 때려잡자 했던 그 사람 중에 그 무리 그 계열이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대장동은 치적이 아니고 이재명이 비리야라고 사실상 터뜨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헤쳐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에까지 이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털었으면 어떻게 한 가지 건도 안 나옵니까? 그만큼 이재명은 제가 이재명 지사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최고의 장점은 뭘 한다면 한다가 아니라 비리가 없는 거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요. 누군가 덮어씌우긴 할 수 있어도. 오게티라고 하면 유동규인데요. 유동규 같은 사람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시정이나 도정이나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유동규밖에 없지만 관계자 수백 명입니다. 그중에 어떤 한 놈이 비리에 얽혀가지고 콩고물 얻어먹은 걸 이재명이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뇌물 받고 구속됐던 놈을 자기 시에 요직에 다시 꽂아놓은 놈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이게 일종의 음모론이거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뇌물을 한 700억씩이나 받아갖고 대선 자금을 위해 준비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모론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느냐?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다. 코코메디. 아. 그 잠재 고객들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 오히려 심지어 그 사람들 대통령이 누가 되냐도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런 음모론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애들은 루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본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확증 편향. 저 사람이 그럴 거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관련돼 있는 게 모든 정보가 나오면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재명은 조폭과 연관이 있을 거다. 이재명은 어쩔 거다. 이재명은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재명 시장 또는 지사를 안 게 한 10년 됐거든요. 내가 지켜본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야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 그 안에 그 정치인들까지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시장실에서 사진 찍은 거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다 조폭입니다, 지금. 좀 심하다. 거의 군대인데. 여기 맨 윗사진에 그 개그맨 양세형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문턱 없는 시장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시장실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등급 정도에 되는 사람이 자기 시장실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오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받고 서민 친화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진을 마치 이제 시장실에 놀러 간 사람이 아 나도 시장처럼 해보고 싶다 이게 마치 놀이동산 온 것 같은 거잖아요. 어른들한테는. 발 올리는 것도 그런 컨셉이에요. 네, 그런 컨셉인 거죠. 것도. 근데 이제 마치 그거를 조폭과 친한 이재명이 조폭을 불러다가 자기 시장실에 앉히고 사진을 찍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근데 겁니다. 그 사람은 조폭이 아니라 영어 강사였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포즈로 사진 찍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나 양세형도 그렇고. 시장님 저 발 올리고 사진 찍어봐도 돼요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웃으면 그때 그런 장면들인데 제가 이 사진 모음을 왜 보여드리냐면 유동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자를 한번 생각해 그렇죠. 보려고. 관계자라는 게. 성남시
또는 경기도 관계자들 찾아보면 수백 명일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옆에는 유동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측근이면 사진을 안 찍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성남시장일 때 옆에서 지사님하고 사진 찍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사진 찍습니까? 안 찍잖아요. 귀찮아서 안 찍어요. 내가. 측근 선언인데 이거? 측근 선언인데. 내가 귀찮아서 안 찍어요. 네. 찍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한 번 평생 볼까 말까. 저번에 이재명 지사가 새날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 이 동네에 있는 상인들 중에 이재명 지사 팬이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런 분들은 찍지. 그렇죠. 근데 맨날 보는 뭐 어쩌다 보면 이런 거는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미 방송으로 그게 남아 있는데 인증이 문제는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700억을 슈킹했을 거야. 유동규는 측근일 거야. 유동규를 통해서 했을 거야 같은 그 확증 편향이 음모론을 만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저 다리 올리는 분명히 조폭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보면서 지금 우리 여기 좋아요 말고 싫어요 누른 새끼들 지금 26명이나 있는데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뭐냐면 그 똥파리 중에서도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들 지지하는 방송은 볼 게 없거든. 맞아. 그쪽 스피커는 지금 뭐 제대로 된 스피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들이 라이브 해봤자 5명 보고 앉아있다며요. 그런 퀄리티의 그런 컨텐츠의 방송을 만들어내면서 그쪽에는 이미 스피커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했던 이낙연조차 자기들의 스피커를 쓰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반성의 여지도 없이 와가지고 맨날 훔쳐보면서 지들 욕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싫어요는 꼭 찍어요 또. 아 진짜 열받게. 싫어요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또 찍어라. 2개 올라왔다 일베들아. 이재명 조폭설 연루설을 이렇게 똥냄새를 풍겨대는 이 조중동류의 신문들한테 정말 역겨운 게 정작 자기 사주는 그 자기 친부모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침묵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단지 사진 한 장 찍었다고 내 인생에서 정말 0.01초도 안 될 그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의혹을 풍긴단 말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니 근데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왜 예전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뭐 조폭하고 사진 찍은 이재명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결국은 조폭하고 사진 찍은 이낙연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 깨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짓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예. 속지 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봐봐야 돼요. 와, 근데 그 몇 명 지금 싫어요 찍은 놈들은 이재명은 조폭하고 유착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좀 큰일 하긴 했지. 뭐 코마 트레이드 조폭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지역에 살면서 조폭과 사진 찍었다고 치자.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시장이나 도지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 현상. 그게 당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남을 찍어 누르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인생 그거 망치는 거야. 지금 싫어요 누른 새끼들. 또 열받네. 아니 지금 자꾸 언급해주니까 누르는 건데. 아니 더 누르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숫자 일망타진하려고. 눌러봤자 채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폭도 사실 조폭과 유착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치인은 조폭도 또 안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폭의 범죄 행위를 도와줘서가 아니고 조폭도 사람이고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왜 발생을 하고 얘네들 어떻게 근절을 하고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조폭과도 대안할 수 있는 품넓은 지도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마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어떤 후보님들 친한 조폭들 많을걸요? 자기 업무하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좋아요가 9,700개고요. 싫어요가 30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야. 똥파리 이퀄이 일베예요. 맞아요. 일베 맞아요. 일베 애들이 변형된 형태로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 있던 거니까 30명 정도는 또 악플을 못 써. 왜냐면 이게 삭제돼 버리고 방송 못 보게 될까 봐. 30명 정도는 훌륭하다 진짜. 아니 제가 댓글도 못 쓰고. 댓글을 진짜 안 보는데 댓글 방금 딱 봤는데 혀 되게 짧네. 길다고. 정말 내 혀가 누리호 사정거리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베 아니다라고 싫어요 철회를 해서 29으로 내려갔어요. 감사해요. 문제는 그런 거라니까. 뭐 우리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당신들이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트위터에서 우글우글 하면서 막 그 RT 한 2,000개 하면은 세상이 다 니들 것 같지? 아니라고. 그러면 니들이 뭘 했어야 되냐면 일찍이 유튜브를 나왔어야 돼. 아니 나왔는데도 폭망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나와서 우리 같은 정상 방송을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난다고. 자, 좋아요 1만 찍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그걸 노리고 지금 실효를 언급했더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방송 1시간도 안 됐는데 만을 돌파했다는 괜찮은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 그 성남시 전 의원 노환인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32평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 원대다. 그나마 2017년부터 급등해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이건 이미 이제 성남시를 나오고 경기도지사 할 때입니다.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 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 안 좋은 곳은 분양을 자신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었다. 실제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 의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의 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염려했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분배 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추가적으로 추가 이익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이 된 위험과 투자 비용을 부담한 성남의 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결론 끝난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사업이라면요. 그때 당시에 공공개발 반대한 사람들이 다 배임입니다. 아니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왜 민간한테 왜 줘요? 공공이 그럼 하는 거지. 결국 민간한테 하자고 했던 그 논리도 성남 돈도 없는데 이거 이 위험 우리가 떠들 수 없으니까 민간 보고 개발하고 망해도 지리 망해라고 하자가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도대체 리스크가 뭐가 있었냐라고 묻는 일부 도둑의 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달하는 거고 아니 갑자기 혀가 짧아져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전제가 그래요. 이재명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사람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비리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리 있었으면 진작 날라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이재명은 최소한 이런 비리에 얽힐 사람은 아니야라고 믿으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잖아. 그 사람 믿으면요. 이런 건데 이재명은 원래 악마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해 왔던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도 여 따위로 만들어놨고 사실은 데미지가 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데미지는 큰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똥파리들이 준 데미지가 크다고. 네. 해악인 거죠. 해악. 민주주의의 해악인 거죠. 자, 그 똥파리 숫자가 지금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숫자로. 33명입니다. 우리 방송 보는 똥파리 33명 확정. 자, 정확히 분리가 되네. 아, 좋네. 자, 어쨌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은 완전히 분리한 이슈가 됐고요. 분리. 유리가 아니라 분리, 유분리가 아니고 분리. 분리. 3단 분리. 아, 나이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날마켓 가입하셨습니까?